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으로 쏟아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한 덕분인지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 업종으로는 전기, 가스업, 화학 이런 업종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 오전에 보여준 뒤에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시황 상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54% 상승한 2,61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로는 13.93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상승 흐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하락 압력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사줍니다. 외국인 5,665억 원 매수, 개인 793억 원 매수입니다.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6,381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0.89% 상승한 현재가 68,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 기록했죠. SK 하이닉스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1.4% 하락한 9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공급 소식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0만 원 선 터치할 수 있을까요? 6.82% 상승한 7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언택트주 오릅니다. 네이버 0.18% 상승, 카카오 1.09% 상승입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빨간불 켭니다. 0.33% 상승한 3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좋습니다. 2차 전지 좋은 점만 보이면서 3.8% 상승한 54만 6천 원 보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09% 하락한 87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0.77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네, 오늘 장시작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조금 올라오는 것 싶더니 다시 하락 압력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사줍니다. 외국인 1,564억 원 매수,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입니다. 개인 292억 원, 기관 869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22% 상승한 9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야 오늘 3.67% 상승한 13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1% 하락한 1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입니다. 언택트주 오늘 대체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1.66% 상승한 현재가 4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CJ 파란불 켭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0.4% 하락한 15만 700원, CJ 0.22% 하락한 13만 5,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KMW까지 KMW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고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재훈 허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정재훈 전문가님이 먼저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25,000원의 매수를 좀 하셨어요. 지금 약간 뭐 매수가 언저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항공우주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쪽보다는 뭐 기술력으로 따져보게 되면 선진 시장하고의 격차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역을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다만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60개월선에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분명 이게 분홍색 선이 10개월선인데 10개월선에 저항을 받다가 지금 이제 20개월선의 저항 자리대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저항 자리대가 29,000원대예요. 29,0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 10%면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JW 중해제약입니다.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요. 허반석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인데요. 매수가가 33,000원 되시고 비중이 10%신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큰 상승 추세를 나타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장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저점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 추세 채비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려면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 주어야 하는데 실적 같은 경우를 확인했을 때 1분기 흑자, 2분기 적자, 3분기의 영업이익에서 1억 정도 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은 있으나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 뚜렷한 흑자
그래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오늘 같은 시장에도 뭐 중소형 제약주들이나 CMO 기업들의 외인들의 수급이 좀 잡혀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상승보다는 매수가 위에서 적절한 수익을 취하시고 조금 더 탄탄한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좀 탄탄한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HLB고 9,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HLB 매수가 비중 10%입니다.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바이오주들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매수가가 97,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이 도와주세요. 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밀려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제외하고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제약바이오 sek터 연초 부분들부터 이 학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기가 저는 제일 힘듭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뭘 볼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뭐 실적을 본다? 뭐 택도 없는 그런 소리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 어떤 재료와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박스권역이에요. 고점 자리대가 12만 원 자리대, 위 자리대가 저항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고 하단 자리대가 이 7만 원 언저리대예요. 지금 이 구간의 박스에서 지금 중심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HLB가 뭐가 인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다 밀린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좀 더 가져가 보시되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추가 매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 매수가 4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녹십자셀은 허반섭 위원님이 종목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녹십자셀 42,000원에 비중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녹십자셀도 코로나 저점 구간인 3만 원, 31,000원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41,000원, 42,0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데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CMO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세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바닥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그래도 뭐 손절할 그런 기업이나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적어도 보유를 하시다가 45,000원 권역에서는 박스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만큼보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 수주나 그런 부분들 CMO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나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버텨주시고 좀 더 상승하면 수익 실현 또는 앞으로도 쭉 가져가셔도 뭐 무방하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적인 부분들이 걸리는 종목들이 좀 있네요. 저희 지금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전화로 가능합니다. 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0082,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시즌요. 시즌 갖고 계시군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저 매수가를 제가 28만 7천에 했고요. 네네. 비중은 지금 40%요. 아, 알겠습니다. 자, 28만 원, 40%. 정재훈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중이 40%요? 네, 28만 7천 원에.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이번 달에 매수를 하셨나요? 맞아요. 이번 달에? 네네.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손절을 안 빠질라 하셨죠? 가다가 물려버렸어요. 근데 손절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주식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죠? 네.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음. 이제 넣어버려가지고. 시젠이 네. 실적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졌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다 밀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 코로나가 좀 잡혀서 그런가. 코로나가 잡혀서? 예, 아직 이제 잡히는 건 백신도- 아니죠? 네,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접종을 뭐 12월 달 빠르면 며칠 이내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시젠이 뭐 하는 회사죠? 진단키트 하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럼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이 시젠이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주사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면 네. 예전처럼 이 시젠의 진단키트의 활용도가 더 많아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죠? 네, 어머니, 네. 주가가 그리고 2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15배 이상 올랐어요. 아, 네, 반영이 된 거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그죠? 네. 이거 추가 매수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 손절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 그 얼마 선에서요? 지금 이게 내년도 이 회사의 전망을 보면 네, 올해 6천억을 번단 말이에요. 네, 올해 전망이 네. 내년도에도 6,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에만 따져버리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밸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년도에도 6,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발생을 한다라면 네. 지금은 과매도 국면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게 투심 자체가 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 18만 원짜리 때도 이탈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 네. 지금은요. 네. 비중이 40%신데 이거 어머니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 못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정말 좋은 교훈을 얻으셨어요. 네, 많이 올라간 주식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죠? 네, 네, 그리고 단기로 봤다가 손실폭이 30%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거 두 가지는 배우셨어요. 그죠? 네. 이거 아마 18만 원 깨지고 내려올 건데 낙폭가대로 진입을 할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20만 원대 초반 한 22만 원, 23만 원? 그 정도까지 일단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네. 만약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아,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머니. 이거 시간이 걸릴 거니까 네, 여유를 좀 가지고 하시고 네, 반등 시에 일단 비중 축소하시는 거예요. 반등 시에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우리 또 위원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 반등 시 반드시 비중 조절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혜택 제과 식품이에요. 혜태 제과식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9,240원에 15%예요. 9,240원에 15%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쯤 잘 보고 매수하셨을까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8월 말일쯤 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혜태제과 식품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우연히 텔레비 봤는데요. 네. 그분이 제일 저점이라고 찾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시면서 네. 상승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조금 여유롭게 길게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금 성격이? 얼마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그렇죠. 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네, 시가총액도 2,500억이 내려가더라고요. 2,500억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네, 그래도 흑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예. 그 혹시 혜태제과에서 나오는 뭐 과자 중에 드셔본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 딱 과자 이름을 대려니까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죠. 그렇죠, 뭐 맛동산 지금까지도요.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그리- 먹었죠. 예,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엔 허니버터칩으로 또 크게 인기를 끌었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고는 있는데 뭔가 슈팅이 주가적으로 슈팅을 반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예. 그래도 기업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버텨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지금 차트상 굉장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예. 뭐 꾸준히 거의 뭐 거북이 걸음으로 지금 올라온 것처럼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지금 4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 그리고 5월 중순 그리고 9월 8월 말 9월 그리고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이런 날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뭐 손해를 보고 파시지 마시고 그런 때를 이용해서 지루하시면 수익 실현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네, 3개월 성공 동안 투자하세요. 꼼짝 않고 있어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현대제철이고요. 네네. 네, 그 현대제철을 그 32,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네. 이게 이 종목을 이거 목표가를 어느 선대쯤까지 가지고 가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군요. 현대제철 정재훈 의원님이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어요. 네, 32,500원에 예.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뭐 이제 길게 봐도 괜찮고 짧게 봐도 그냥 괜찮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봤을 때 어머니,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네, 얼마 정도 오면은 팔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한 45,000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45,000원이요? 네, 그러면 45,000원짜리 때면 수익이 그래도 좀 제법 나겠네요? 네, 그죠? 네, 한 40% 정도 기대 수익을 노리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어머니. 아, 그냥 그 선까지 가지고 가라고요? 자, 어머니 일단은 길게 45,000원이라 하면 단기에 그렇게 못 올라갈 거는 알고 계시죠? 아, 예, 예. 45,000원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10% 비중이고 32,500원 정도면은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5,000원 목표가를 잡고서 접근을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내년 한 가을쯤까지 가지고 가면 될까요? 글쎄요. 시간적인 부분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되 예. 만약에 이 종목이 예. 미친 척하고 막 빠져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3만 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예. 한 29,000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분할로 더 사세요. 네. 지금 10%시니까 네네. 한 15%에서 20%는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분할로. 네. 그렇게 해서 45,000원까지 가져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모나미요. 모나미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800원에 18%요. 6,800원에 18% 비중. 아,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너무 횡보해서 답답한 상황인 것 아우. 같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그때 3,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한 3개월 됐어요. 모나미 지금 6,800원에 사셨잖아요. 네. 네. 아우,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네. 안 올라가서. 기업이 이렇게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고 빠른 흐름을 기대하고는 있는데 좀 답답해지실 때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을 좀 봐주시면 17년도에 76억, 18년도에 69억, 19년도에 18억, 올해 3분기까지 2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1억을 벌었던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수출길도 그렇고 내수도 부진하고 하니까 모나미 같은 경우에 문구용품 전문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볼펜이요. 네. 네, 그리고 학교도 아이들이 많이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도 거의 뭐 온라인 강의로만 다 대체가 되고 그런 네. 부분이 없지 않아 매출과 실적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뭐 기업이 일단은 이윤을 잘 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실적이 나와주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권역에서 박스권으로 빠질 때는 6,100원 언저리, 올라갈 때는 7,000원 언저리 이렇게 횡보를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하시기보다는 네. 박스권에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올 때를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7,000원까지요? 네네. 아우, 그때 거기까지만 오면 감사하죠. 근데 너무 답답하신 것만 잘 이겨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손절할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손절하고 손실로 나오시는 것보다는 버티다가 네. 수익으로 나오시는 게 좀 안전하고 좀 낫지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래서 버티실 수만 있다면 좀 네.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빠져도 6,000원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져가실게요.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답한 거 좀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천보요. 천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6만 9천 원, 네, 30%요. 16만 9천 원에 30%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16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어머니 이거 짧게 보셨어요? 아니요. 길어도 괜찮은데 그 먼저 번에 막 세게 나갈 때하고 안
안 올라가요, 별로.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아, 조금 돼요. 한 달?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예.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못 올라가죠? 예. 5G 종목군들도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예. 많이 올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많이 올라서 못 올라가는 거라고요. 예. 자,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커질 거고 성장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싼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2차 전지 쪽은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일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횡보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어머님이 투자 관점으로 보셨다고 하셨죠? 예.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첨보는. 가져가면 얼마나 가요? 가져가면요, 이거 2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최고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최고가 그때 뭐 21만 원 넘은 거 그때까지요? 그 자리는 넘어갈 수 있어 보이니까 21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넘어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그냥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좀 단가가 높아요, 어머니 매수하신 단가가.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제가 그거 알면 참 어머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올 금년에는 어려운가 봐요? 올 금년에 글쎄요. 올해도 못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단적으로 어머님 좋으시라고 올해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예. 가능성이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 종목분들 네. 시작은 괜찮은데 내 종목은 길바닥에 껌딱지 딱 붙은 것 마냥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 먼저 번이는 막 잘 올라갔는데. 그니까요. 그 답답한 내가 그런 사니까 부분들이 안 있는데 비싸게 샀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괜찮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지금 그냥 좀 보유하시고 한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얼른 봐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오상자이엘이고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10%. 허만석 위원님이 좀 짧게 도와주세요. 네, 오상자이엘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1,500원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횡보가 이어지는 기업들에게서는 오늘 상담에서 동일하게 보시는 것과 같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기업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가 그래도 뭐 박스권 안에서는 가운데 부분이에요. 좀 더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비중 잘 챙기셨다가 물을 타시더라도 연말 이후에 1,800원 언저리에서 좀 물을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3월 달까지도 좀 보시면서 길게 보시되 물을 빨리는 타지 말고 보유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상자이엘까지 봤고요. 지금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2,620.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강보합권 그 이상 0.68% 상승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2,616선 사상 최고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장중에 2,627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들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죠.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6,71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약간 관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36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금융투자 쪽으로 매도 우위 6,25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는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가 68,0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0.74% 상승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69,500원까지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대 상승까지 갔었는데요. 조금 낙폭이 커지더니 지금 1.20%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오늘 강세입니다. 6.82%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80만 원 선 거의 터치할 수 있을지 7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7% 파란불, 삼성전자 우선주도 1.64% 빨간불 키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원택트 관련 종목들 모두 잘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3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에 오늘 호재가 있죠. 보급형 전기차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872.29포인트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1% 보합권 하락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가가 이제 874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872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872포인트, 어제 873포인트로 마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에서 또 오늘도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특징적인 게 코스닥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거 1,79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아주 소량이지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16억 원, 기관이 85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알테오젠만이 1% 조정받고 있고요. 시젠 0.76%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혼조세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40%로 파란불로 전환을 했고요. CJ ENM도 파란불입니다. 제넥신, 카카오게임즈, KMW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재훈 위원님부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이 뭐 괜찮았었어요. 다만 이제 오늘 특이한 부분들 거래소 시장은 오늘도 0.7%대의 상승을 좀 보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죠. 0.13% 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특히나 코스닥 150이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대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코스닥 150과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지수는 일단 안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고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싼 주식들이 많아요. 저 PBR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싼 종목군들 혹은 성장하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많이 올랐던 시세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종목이에요. 종목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좀 선정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뭐 5G, 2차 전지 성장하는 거 다 맞아요. 맞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 다른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보다 조금은 밸류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싼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아마 흘러가는 뭐 2차 전지 쪽이나 5G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선정이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정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미국에서부터 조금 좋은 소식들이 우리 장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 연준 의장이죠. 옐런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2014년부터 재임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60%가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많은 자금을, 많은 돈을 풀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될 즈음에 다시 한번 금리 상승기를 옐런 의장이 조금 주도해서 다시 그 풀어놓은 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옐런 의장이 의장직을 퇴임 이후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강하게 발언들을 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면서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미 선물 지수도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대형주, 제조, 전기, 전자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에 맞춰서 발맞춰서 IT 하드웨어, 제조, IT 부품, 반도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부 동시호가까지도 외인들이 양시장에서 강하게 더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 시장 좀 강하게 흘러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1월은 시장이 주는 수익을 편안히 얻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12월 초부터는 이제 차분히 조금 시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바닥에서 잡는 종목들은 그래도 내년 랠리를 준비하는 매수는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서 투매가 나오고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나올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시장 11월에는 편안히, 12월에는 차분히 하고 냉정하게 내년을 준비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리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58%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어서요. 2617.76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신고가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코스닥은 0.14% 하락한 872.1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마감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1110선을 지켜줍니다. 2원 30전이 올라서 1112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소 이제 좀 불확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시젠이 12.54% 오늘 조정받으면서 4위로 밀려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유나이트 제약이고요. 네. 예, 98,600원. 네. 한 70% 가지고 있어요. 70% 비중 98,600원에 한국 예. 유나이티드 제약 정재훈 예.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 단가가 98,000원이요. 예, 9월 달에 매수했어요. 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거죠, 아버님 이거? 예, 비중이 70%시고요. 예. 아버님 손절 안 되시죠?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가요, 아버님. 예. 참 이게 탄력이 있어서 수익이 아주 짜릿하게 내는 맛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대응을 잘못하면 예. 이렇게 돼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러더라고요. 그 코로나 접종 얘기 나왔죠? 예, 유나이티드 제약이 올라간 부분들이 그 영향도 있죠? 예.
그러면 얘 거 쓸까? 얘네들 거 임상 끝났다고 해서 얘네들 거 쓸까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쓸까요? 이미 게임 나와 있는 거 끝났죠? 쓰겠죠. 예, 그러겠죠. 예. 그죠? 예. 비중이 또 70%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병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버님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거 매수해서 한 10%, 20% 먹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빠지는 것도 주식은 이게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에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분명히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게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보니까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님이 이걸 자리에 계속 앉아갖고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단기적으로만 보셨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대응을 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것만 보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아버님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아버님하고 단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예, 그 부분들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게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손실이 너무 커서 예. 비중도 너무 크고 예. 이 손절이 아버님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손절하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40%가 넘는 손실인데요. 예, 아마 반등 시도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예. 7만 원. 7만 원대. 7만 원 정도 오면 비중 예. 좀 줄이세요. 아버님 70%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때 오게 되면 비중 좀 줄이시고요. 예. 그 가격대 오게 되면 그 언저리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지금 뭐 추가 매수는 아예 안 하니 낫겠죠? 아이, 꿈꾸지 마세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큰일 날라고. 그러게요. 이러다가 이거 만약에 2만 원까지 빠지면요. 3만 원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테마는요, 아버님. 예. 시작점까지 테마가 소멸이 되면 시작점까지 다시 빠지는 게 습성이에요. 그런 이 회사가 시작했던 게 예, 거의 3만 원 언저리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 자리 때까지 빠지지 말란 법은 없어요. 다행인 건 그래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대가 7만 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버님. 그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비중 축소 그리고 추가 매수 안 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그 한국 콜마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네. 이걸 팔아야 될지 팔고 다른 걸 사야 될지. 매수가 가지고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한 9만 원 정도에 샀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한 15% 내지 20%, 한 500주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아마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팔지 말아야지 하고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난 그래 한번 가지면 팔을 줄 몰라요. 그 누구 얘기를 듣고 이제 샀다가 네. 그냥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차트를 조금 네. 길게 보면 뭐 네.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더 올라간 차트가 뭐 18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었어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차트를 더 열어놓고 볼게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9만 원이시고 현재 예. 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이 네. 지금 4만 5천 원 권역에서 이때도 그렇고 지금 요즘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네. 월봉 차트예요. 네, 그럼 네. 지금 이 바닥 권역에서 매도를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타이밍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4년도의 바닥 기점이 지금 예. 현재가 기준의 바닥 기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손절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너무.
좀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 뭐 왕이부장 다녀가고 시진핑 주석 방한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도 안정화되고 중국으로 수출길 소비 회복 일어나면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네. 속이 쓰리시더라도 참아온 만큼 다시 좀 참아주시면 그래도 네, 더 감사합니다. 좋은 가격의 손실을 축소해서 매도하시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여지껏 잘 갖고 계셨으니 조금만 손실을 축소하자는 의미로 더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수고해주신 정재훈 위원님, 허반석 전문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인 밤 60분의 승부,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